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 도쿄에서 제1교포 등을 주요 독자로 해서 일본어로 발행되고 있는 통일일보 일본어 발음 토이츠 니포 기사를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부인 김정숙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할 관광을 갔던 사실과 관련해서 언론인인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김정숙이 대통령 전용기를 탄 것이 얼마나 잘못된 심각한 문제인지를 통렬하게 지적한 것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할 통일일보 기사의 제목은 부정을 묵살하고 자기 보신으로 달리는 윤 대통령, 더 이상 여당이라고 할 수 없는 국민의힘, 이런 제목입니다. 통일일보는 이 기사에서 특히 지난 40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온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일일보 기사는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의 지위까지 버린 것처럼 중대범죄인 이재명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국내외에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의 충격 속에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한 거래 내막이 폭로된 것이다. 4월 29일 두 사람의 회동으로부터 불과 8일 후 5월 9일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틀 전에 나온 폭로였다. 마치 연립정권을 거래한 것처럼 윤 대통령은 이재명 측에 자신을 보호해주면 총리 추천권을 주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이 되는데 부담이 되는 여당의 유력자들을 제거 즉 무력화하는 등을 제안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미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보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재명 대표 측에 뒷거래를 제안했다. 이 내용은 일부 신문에서 보도를 했죠.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 보도를 부인하기는 했지만은 아주 강도 높게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가 잘못됐다고 무슨 정정 보도를 하거나 혹은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도 적어도 현재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보도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통일일보는 기사의 첫 부분을 이렇게 소개한 뒤에 기사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일체의 책무, 권한, 권위를 포기하고 자신이 중대범죄인이라고 칭한 이재명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모습을 국내외에 보였다. 총선 결과를 본 윤 대통령은 오로지 자신의 보신으로 달렸다. 헌법상의 책무를 선서한 대통령이라는 자각 등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 여기에서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지킨다 할 때 그 보신을 말합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이 명령하는 책무를 포기해왔다. 그는 40 총선에서도 확인된 부정선거의 수많은 증거를 묵살했다. 또 지난 10여 년간 선관위가 저지른 1200여 건의 방대한 채용 부정을 감사원이 4월 30일 발표했는데도 윤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엄청난 선거 부정은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 자체가 부정을 입증하고 있다. 통계학이 이야기하는 부정한 증거는 제쳐두고 총 투표수가 총 인구보다 많은 행정동이 70억 곳이나 있는 도표를 당당히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 상식 있는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태다. 선관위의 선거 부정과 채용 부정 등 불법에 대한 수사 책임은 모두 윤석열 정권에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부정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여전히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등에 집착해 권력을 동원해 강행하고 있다. 지금 통일일보에서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다시 말해서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지시라든지 혹은 선관위의 천인공노할 그 엄청난 썩어 빠진 부정부패 발표 이후에 일절 그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은 건설TV에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 영상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일일보 기사는 이어서
편향보도나 검열로 여론을 오도해온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의 거대 미디어들은 모든 것을 무시 묵살하고 있지만 부정선거 수사 요구를 넘어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데모가 좌우에 관계없이 확대 폭발점으로 향하고 있다고 최근 한국 내 움직임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은 윤 대통령의 제안에 당연히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 9일부터 일주일 입원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믿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 입혀진 사법 리스크에서 해방되려면 윤 대통령을 무조건 신속하게 무력화, 제거 탄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조국 등은 3년 후인 차기 대선까지 기다리지 않고 윤 정권을 끝내고 싶은 태도다. 이재명 당과 조국 혁신당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권 적용 분야를 6대 범죄, 즉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서 2대 범죄, 경제, 부패로 축소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법무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원상복구시켰기 때문에 이재명 당과 조국 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수사 기소분리법안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찰개혁 3법 등을 검찰개혁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대통령에 대해 종북 인사로부터 브랜드 가방을 받은 김건희 부인을 수사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강해졌지만 임기를 4개월 남긴 검찰총장이 김건희 부인 수사 방침을 표명하자 7일 대통령 취임 때 스스로 폐지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 김건희 부인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서울지검장은 김 여사에게 고급 가방을 건네준 최 목사를 검찰이 소환조사한 13일 부산고검장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기사는 마지막 후반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달 30일에 시작되는 차기 국회의장은 이재명의 차기 정권으로의 이행 움직임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윤석열 이재명 뒷거래 공개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보호하기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검찰 카르텔 등 윤 대통령의 일부 측근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당원 다수는 이미 윤석열을 같은 당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다. 5.16 혁명이 뿌리였던 국민의힘이 스스로 5.16 혁명을 부정하는 5.18 정신에 투항해 그 노예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본 통일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문재인 부인 김정숙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갔던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던가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진숙 전 사장이 이번에 비판한 이 논리는 그동안 한국 언론에서 제대로 문제 제기가 안 됐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끕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정숙 씨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 방문 또는 여행을 했던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대통령 전용기는 그 이름대로 대통령을 위한 비행기다. 김 씨는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했는데 그 기간 중 가장 눈에 띈 행보는 타지마할 관광이었다. 다른 관광객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궁을 배경으로 멋진 괄호 열고 닫고 물음표 독사진을 찍으며 청와대 생활의 절정을 기록했다. 이 방문을 한국이 먼저 요청했나 인도가 먼저였나 공방이 오가는데 나는 그보다 김정숙 씨가 대통령의 전용기를 타고 가기로 결심한 그 용기 역시 물음표에 주목한다. 대통령 부인이니까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대통령 전용기는 오직 대통령을 위한 비행기이며 이는 불시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반드시 대통령 주변에서 대기해야 한다. 만약 김 씨가 인도 방문을 하는 기간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를 탑승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실제 지난 2001년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플로리다주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행사에 참석 중이던 부시 대통령은 테러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으로 대피했다. 이런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겠지만 비상사태 때 가장 먼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인물은 국가 원수 즉 대통령이다.
미국 백악관은 홈페이지에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면서 미국 대통령은 언제 어느 곳이라도 여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미국 대통령은 다양한 수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데 공군 1호기 에어포스 1도 그중 하나다. 에어포스 1은 공중급유가 가능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곳은 어디에나 갈 수 있다. 3개층에 걸쳐 4,000 스퀘어 피트 넓이 공간이 있고 대통령을 위한 스위트룸에는 넓은 사무실과 욕실,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다. 수술실에는 의사가 상주한다. 식당 2곳에서는 동시에 100명이 식사를 할 수 있다. 물론 고위 보좌관들과 경호원, 수행기자단 등이 머무는 공간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에어포스 1은 움직이는 백악관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시설이 되어 있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전용기도 대통령실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사무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며 비상상황에 대응한 보안시설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 일은 없어서 다행이지만 만약 김정숙 씨가 인도에 있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대통령 전용기를 운용하는 기장과 인력들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해도 9시간에서 10시간은 걸리는 비행거리다. 대통령 전용기는 365일 24시간 대통령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며 그 때문에 대통령 전용기라고 불린다. 미국에서도 에어포스 1은 오직 대통령만을 위한 운송수단이다. 지난 2018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단독으로 아프리카 4개국을 갔을 때도 에어포스 1을 이용하지 않았다. 미국에는 부통령과 대통령 부인, 장관, 의원들의 업무를 위해서 제공하는 C-32기가 있으며 이는 에어포스 2라고 불린다. 요약하면 김정숙 씨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진숙 전 사장 여기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점잖게 표현했습니다만은 가장 적확한 표현은 문재인과 김정숙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문재인과 김정숙 같은 저런 자들이 한국의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마 김정숙은 문재인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누가 대통령이냐 이런 지금 우스갯소리가 꽤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다시피 김정숙이 해외 나가서 했던 짓들을 우리 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기 남편보다 먼저 앞서서 아주 활개치듯이 걸어가는 사진들이 꽤 남아있고, 하여튼 참 온갖 나라 망신, 대한민국 망신 다 시킨 게 바로 문재인이고 문재인 부인인 김정숙이었죠. 우리가 그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이 회고록인가 하는 그런 쓰잘데없는 책 내서 완전 국민들을 다시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이진숙 전 사장의 글을 이어갑니다. 단독 외교도 좋고 다 좋은데 그보다 비상상황을 위해 대통령 주변에 대기해야 할 대통령 전용기를 부인을 위해 내줬어야 하는 것이냐, 이것이 핵심이다. 만약 당초 예정대로 도종환 문화부 장관만 갔더라면 그래도 대통령 전용기를 내줬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순전히 김정숙 씨를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내줬다는 말이다. 미국의 에어포스 1은 미국 국민의 소유이며 그 관리를 정부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기의 소유자도 국민이며 그 관리를 정부가 하는 것인데 김정숙 씨의 인도 여행에 이를 썼다면, 그리고 만약에 상황에 대비하여 대통령 주변에 있어야 할 전용기를 인도로 보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렇게 아주 통렬하게 지적했습니다. 책임은 당연히 문재인과 김정숙 그 부부에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김정숙 부부와 관련된 이 건 외에도 수없이 지금 부정불법 의혹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특히 우파 성향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재인 김정숙 같은 저런 떨거지들, 저런 자들이 저질렀는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불법 부정 비리 의혹에 대해 왜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느냐는 국민들의 불만이 지금 윤석열 정권 민심 이반의 중요한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윤 대통령부터 똑똑히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후원자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